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요즘 주식시장에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예, 뜨거운 이슈로 오늘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뜨겁기도 한데 이게 하나그룹의 약간 지배구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김상훈 기자님이 아주 정리 좀 해주실 겁니다. 네, 어서 재밌게 오십시오.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진짜 웃기 안 돼. 자, 하여튼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얼핏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엄청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 정도까지 네. 저는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 거예요, 이게? 일단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6조 원을 유상증자한다. 이게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잘 나가는 회사고 또 더 잘 나가려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하는 거야. 뭐 사실 욕할 이유가 하나가 없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편법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감원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한다는 발표를 20일 날 했는데 그날 바로 직후에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네.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뭘 적극 지원하게 해요? 제가 유상증자 하는데. 감독 당국에서 이런 자료를 낸 걸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저도 것 본 같은데? 적이 없어요. 여튼 근데 주주들이 욕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엄청 잘 번단 말이에요. 뭐 지난해에만 2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고. 잘 나가는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예. 뭐 한때 잘 나갈 때는 78만 원까지도 갔으니까. 음. 근데 주주들의 주장은 일반 주주들의 주장은 그 잘 번 돈을 엄한 데다 써놓고 이제 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유상증자한다고 하면 일반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가 억울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욕을 먹을 만한 게 맞는 건지 저는 3조 원 유상증자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긴 하네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와. 하여튼 이유는 뭐랍니까? 그러니까 뭐 신규 사업 하겠다? 뭐 일단은 쓸 데가 많아서이긴 합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 재무제표로 가져온 건데 예. 일단은 매출이 엄청 늘었잖아요. 11조. 어허. 지난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7조고 당기순이익은 뭐 2.5조고 그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거긴 합니다. 여기 예. 보시면 삼성증권이 그 해놓은 실적 전망치예요. 2025년에는 매출이 뭐 2배 뛰고 2027년이 되면 매출이 2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거의 6조 넘게 벌어들일 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주주들이 하는 얘기는 오케이 돈이 이렇게 잘 버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해서 뭐랄까 왜 주식을 더 발행하냐? 그렇죠.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굳이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정 급한 돈이 있으면 대출 받아서 쓰고 회사채 발행해서 쓰고 저 돈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일단 당장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써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통장에는 1.3조 정도밖에 돈이 없어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 기사 났던 것 중에 하나가 2월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뭐 그룹사, 예. 그다음에 한화 에너지, 그다음에 한화 에너지의 뭐 100% 자회사인 한화 에너지 싱가포르. 예. 얘네가 들고 있던 한화 오션의 지분 7.3%를 1.4오는데 1.3조를 쓴다라고 하는 공시가 났었어요. 1.3조 들어서 한화 오션 지분을 왕창 사들였다. 뭐 그룹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 거기에 1.3조를 썼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조로 가는 현금성 자산이 있었는데 이걸 다 쓴 거잖아요. 예. 아. 한 750억 정도가 남은 건데 근데 요거 말고도 쓸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조선업체 오스탈이라고 하는 기업을 사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호주에 있는 유한회사에 64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건데 뭐 설비 투자 기존에 계획했던 설비 투자 한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투자 3천억 원 그다음에 오스탈이 인수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들을 다 따지면 당장에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어차피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돈 쓸 때는 많은데 네네. 지금 불만은 오케이 너희가 돈 쓸 일이 많아서 유상증자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맞습니다. 갖고 있던 돈으로 계열사 지분 사느라고 돈을 왜 다 썼니? 그게 질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 지분을 살만하니까 샀지 않았을까요? 계열사가 이미 들고 있는 한화오션 지분을. 맞습니다. 그걸 왜 샀냐? 그게 그래서 불만인 거죠? 승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뭐 그렇게 스토리, 추정을 하는 건데 스토리에 예. 잠깐 2023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23년에 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1차 유증,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건데 그때 인수 대금이 9조 원,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예. 그때 주당가액이 19,150원이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를 내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5천억 그다음에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하나 에너지의 손잡 회사가 4천억을 내고 예. 그다음에 하나 컨버전스 여기도 2024년에 하나 에너지 합병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00% 자회사였습니다. 여기서 300억 그다음에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가 700억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인수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해 12월에 한 번 더 유증을 합니다. 그때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 지분율만큼 그 또 따라 유상증자가 된 들어갔고.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 컨버전스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하나 에너지 싱가포르라고 하는 회사가 유증으로 해서 하나 오션에 1,300억 정도를 넣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지분을 다시 그 되산 지분을- 거예요. 산 거예요. 되사올 때 아. 그죠? 되사한 게 아니죠. 사올 때 보시면 취득가액이 주당 58,100원입니다. 야. 이야, 많이 벌었네. 그래서 이 불과 2.3% 정도의 지분율을 사는데 4,300억을 썼고 예. 여기서도 한 5%를 사와서 썼어요. 아하. 그래서 당장 이 하나 컨버전스, 하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하나 에너지의 100%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시세 차익이 이 정도가 생긴 겁니다. 이야, 한 2,800억 정도가 2,800억 정도. 맞습니다. 저 관계자들은 지분 파서 남았다.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갖고 있던 지분도 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가지고 있는 지분 9.26%에서 5%를 사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총 이렇게 다 해서 사가고. 7.3%를 사는데 1.3조를 쓰는 거죠. 아래쪽에 쭉 샀구나.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질문이 여기까지는 그거네. 오케이인데 에어로스페이스는 왜 저 지분을 샀느냐? 그렇죠. 그게 질문이 있네. 그렇죠. 근데 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공교롭게도 요게 하나 에너지의 100%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요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3세 삼형제가 100% 지배를 하는 회사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 2,807억이 고스란히 이 하나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화오션은 왕자님 3명이 한화오션은 상장사 아니에요? 상장사입니다. 상장사가 주가가 올랐으니까 저렇게 산 건데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팔았어도 저 가격에 팔 건데 맞습니다. 저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주면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한테 들어가고 네. 시장에서 팔면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들어갈 돈이지? 아 그렇죠. 어차피 들어갑니다. 네. 근데 왜 계열사가 샀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분이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왜냐하면 거죠. 그 돈을 쓰느라고 유상증자를 이번에 했으니까. 그 돈을 쓰느라 유상증자를 한 건 아니지만 유상증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여튼 예. 그러면 그때 이번에 이 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상증자 금액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겠죠. 근데 그건 그렇지. 이게 꼭 필요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샀을까? 그러니까 그거 왜 산 산 게가 거야? 무슨 승계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이론은 뭐예요? 일단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승계 자금에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나와 있는 여러 분석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석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연결 종속 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화 컨버전스, 싱가포르 그다음에 임팩트 파트너스 가지고 예. 있던 7.3%의 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들이면서 예.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 그 전에는 23.14%였으니까 예. 요걸 사들이면서 30%가 넘어섰고 네. 그래서 연결 종속 기업으로 앞으로는 편입될 것이다. 그래서 아. 지난해까지는 관계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던 걸 연결 종속 기업으로 수직 계열을 하려면 이 지분이 필요하다. 30%가 넘겨야 되니까 숫자 30%에 넘기면 맞추려고 한 거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분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7.3% 지분을 사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는 연결 종속 기업으로 편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애널들 보고서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고요? 보시면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나오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종속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분기에 편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유 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예. 주주간 약정에 의해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 기업으로 분류를 한다. 이미 이미 분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화오션
하나오션은 그러니까 30%의 지분도 안 되고 20%대밖에 안 됐어도 그러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사회 파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11% 들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예요. 예. 네, 그러하다 보니 에어로스페이스와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이 30% 넘게 들고 있는 지분,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 34.71%잖아요. 네. 요 정도 지분을 들고 있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건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시켜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굳이 30%를 이번에 사오면서 넘길 필요가 없었다? 원래도 연결 그렇죠. 종속기업이었다? 만약에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요것도 일단은 이유가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분석들이 그러면 예. 공정거래법상 뭐 규제 이런 걸 맞추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뭔가 거는 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들고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정거래법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 하나가 모회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고 그다음에 하나 오션은 손자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션의 지분을 30% 이상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는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 하나는 주식회사 하나 지주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 그리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시나리오가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사에서 나오는 이런 목적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인 예. 건데 아니다. 하나는 삼성이나 현대차랑 같이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 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거는 그래도 많이 간소화된 편이긴 한데 야, 굉장히 좀 많이 이글스가 아주 그냥 복잡하잖아요.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션을 인수하는데 모회사는 에어로스페이스고 근데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시스템이 여기에 지분을 넣고 에너지도 직접 지분을 넣은 것도 있고 싱가포르라고 하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넣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손자회사인 임팩트 파트너스를 통해서 넣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 지분율을 보니까 대체로 이제 김승현 회장이 주식회사 한화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네. 대체로 주식회사 하나가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죠. 주식회사 한화를 저 세 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에너지가 갖고 있던 지분을 오션 지분을 에어로스페이스한테 팔고 네. 그 차익을 삼형제들이 먹었다. 뭐 정확히는 삼형제가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사람들 눈길이 곱지 않은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굳이 이 딜에 한화에너지가 안 끼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살 때. 맞습니다. 처음에 살 때 어쨌든 뭐 십시일반해서 낀다고 했으니까 예. 꼈고 한화 오션 지분을 예전에 10,000원대에 살 때 그렇죠. 저는 딱 보니까 그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뭐 크면 클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이긴 합니다만 예. 뭐 2조를 하는데 2조를 2천억이 넣었는데. 부족해서 여기를 뭐 필요하다고 굳이 했을까? 왜 1,000억원어치를 저 두 회사한테 줘서 나중에 주가 오를 게 뻔한데 왜 줘서 뭐, 차익을 먹게 하냐? 주가 오를 게 뻔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어찌되면 어쨌든 1,000억만 줬겠어요? 뭐 수천억 줬지? 뭐 그렇겠죠. 그럴 거면? 여튼 이때 들어간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어찌 들어갔다라는 거 오케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 가뜩이나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어쨌든 싸게 산 주식을 엄청 비싸게 주고 사간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긴 합니다만 고점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싼 시점에 맞습니다. 그래 고점인 거다. 모르겠네. 그래서 비싼 시점에 산 그런 거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일반인들이 요즘- 의심을 하고 있다는 요즘 거죠. 조선주가 진짜 잘 나가니까 네네네. 근데 저게 만약에 비상장 회사였으면 야 왜 10,000원대에 산 걸 50,000원대에 사줘 도련님 회사를 네. 이상한 놈들이네 세상 바뀐 거 모르고 할 수 있는데 네. 저거는 상장 회사니까 맞습니다. 그 회사가 그냥 장에다 내다 팔았어도 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건 다만 없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의심을. 네 어쨌든 어쨌든 그 뭐 아직까지 공교 명확한 이유는 못 찾았다.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찾을 수가 없죠. 그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몽땅 일로 갔는데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공교롭게도 오비 일학 같은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러게. 승계가 필요한 3세 삼형제의 갔다. 돈주머니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일반 주주들의 대다수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비상장이었으면 야, 그거 왜 그렇게 비쌀 때 그렇게 톡 사들여?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몰아줄 거면 최초에 한화오션 지분을 살 때 거기에다가 달랑 1,000억만 배정했겠냐. 한 5천억 1조 배정하고 한 3조나 5조에 사들이면 네, 네. 되는 거였는데 5천억이 없었나 보지. 근데 이게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지분을 교환하면서 삼형제가 돈을 벌 수는 있으나, 근데 문제는 하여튼 투자를 잘했건 몰래 계획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저희가. 어쨌든 뭐 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왜 유상증자 이번에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하기 직전에 네. 뭐 몇 달 전에 아니 얼마 전에 왜 굳이 저걸 샀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되게 한화 궁금한 오션을. 궁금한 거죠 우리는. 저도 궁금한 도대체 거죠. 왜? 차라리 아까도 시중에서 얘기하듯이 그 도련님 회사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회의 나쁜 놈들하고 넘어갈 텐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상장 회사 지분이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팔아도 되고. 장에다 팔아도 그 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돈으로 사주지 않아도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다. 어차피 차익은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10,000원대 사신 걸 왜 5만 원대에 사주냐? 그거 니들이 그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려면 야 그때 왜 달랑 700원어치만 드렸겠냐? 그러니까. 에버랜드처럼 막 확 드리지. 그러니 그 가설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가치가 올랐으니까 삼형제들이 투자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익을 먹었어요. 그건 뭐 계열사가 먹든 뭐 시장에서 팔아서 먹든 먹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유상증자 대규모로 한 도대체 이걸 왜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돈이 거죠. 떨어져. 말씀처럼- 그 돈이 떨어져서 유상증자를 유상증자 망청했어. 하려고 하면 분명히 시비거리 될 것 같은데 나도. 예. 그래서 야 이거는 사고 이거 돈이 필요하니까 주주들한테 돈 달래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텐데 아니 근데 제가 들을 줄 몰랐나? 약간 관심 있는 건 20%대에서 30%가 넘었잖아요 지분율이. 그게 네. 뭐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분율을 우리는 네. 이렇게 방산 많이 하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서 얼핏 보기로는 이제 조선도 이제 방산 이런 게 있으니까 에어로와 조선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기업이 되려면 우리가 지분이 좀 있어야지. 뭐 그런 목적이었다. 뭐 예를 들면 지배력 확보 차원이었다라고 하면 말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미 지난해 지배력은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연결 종속 기업 안으로 계열사가 들어갔으니까. 갖고 있나 에어로가 갖고 있나 그쵸. 지배력은 똑같이 있는 똑같기 거니까 때문에. 그것도 아닌데 다만 한화오션 지분을 에어로가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게 제일 깔끔한데 네. 예? 주가가 더 올라가면 오히려 난 더 올라가면 괜히 에어로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 있는 돈으로 빨리 사버리고 뭐 그랬을 그런 수도 건가? 있죠. 그랬을 그랬을 수도 수도 있을 있죠. 것 같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사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뭐 지금 뭐 그랬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한화의 설명은 뭡니까? 한화 측도 뭔가 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화 쪽 얘기는 뭐예요? 일단 간단한데 그 하나의 고민했네. 설명은 조금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썩 납득은 가진 않습니다만 하나의 설명은 뭐냐면 일단 하나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는 정관상에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정관상 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의 뭐 개발,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기타 이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사업을 할 수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할 수 있다. 뭐가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네, 정관상 사업 목적에. 투자 출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에 투자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때 당시에 조선업을 이제 그룹에서 사들인다고 할 때 그래서 십시 일반에서 투자를 했던 거고. 예전에 그건 그럴 그렇죠.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번에 지분을 판 건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특수선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직 계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붙여준 거다. 에어로 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미 에어로 밑에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짜잘하게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냥 이번에 기회에 붙여버리자. 그렇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요거를 요 지분을 사느냐 사지 않느냐 뭐 지배력에도 상관이 그러니까. 없고 아니, 아무런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이렇게 짜잘히 나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에어로스페이스 장남미 에어로스페이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쫙 깔끔하게 이렇게
수직 계열을 한다는 느낌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는 문제.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상장해서 주가에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거야 의혹 그럴 수 제기할 것도 있는데. 없고. 근데 그거 한 근데 다음에 유상증자를 왜 하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상장의 선후 관계가 좀 안 맞는 게 어. 이미 지배력은 그 연결 종속 기업으로 넣으면서 지난해 말에 확보를 했고, 근데 갑자기 그 지분을 7.3%를 1.3조로 가는 돈을 줘서 사들였고, 그래서 쓸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초식일까? 그러니까 굳이 유상증자가 해야 할 만큼 자금이 필요했다면 네네. 그 1.7조 원으로 계열사의 하나오션 주식 사주는 걸 굳이 왜 했을까? 그렇죠. 아무리 나쁜 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봐도 네. 요거나 이놈의 자식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추정을 하는 게 그러면 한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승계 작업을 해왔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요. 상법 설마. 상법 그래서 통과 일부에서는 때문에 그랬다, 뭘. 상법 개정안 시도하기 전에 빨리 하자. 전에 야 이거 이걸 이러다 빨리 했어야 된다는 시나리오도 있던데. 저도 그럴 뭐 가능성이 근데 상법이 없다라고는 할 수. 개정되고 나면 이거 못 합니까? 왜냐하면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예 한화오션 지분을 팔고 계열사부터 사오는 게 사오고 유상 사올 이유가 증자를 없으니까. 했으니까. 사올 이유가 없으니까. 사올 이유가 지배력은 이미 확보를 해놨고 30%그 행위 제한 규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사올 이유가 왜 없는데 현금을 이렇게 많이 현금을 썼느냐? 1.3조를 줘서 싸운다는 얘기는 회사에 있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돈은 어쨌든 지배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우리 그 뭔가 삼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삼형제한테 돌아가는 거고. 근데 만약 상법이 개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네. 앞으로 그것 때문에 이런 거래도 못 하게 되면 우리는 상법 개정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 못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걸 했을 때 회사가 명확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과 괜찮죠. 설득이 있으면 앞으로 됩니다. 하나오션이 중요한 기업이 될 것 같고 우리랑 수직 계열화 돼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 밑으로 딱 갖고 있는 게 좋고 우리도 지분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결정을 주주들한테 일일이 도장 받아야 되는 거면 그건 좀 이상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배력의 변화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게 지배력이 없는 회사인데 지배력이 생기는 의사결정이면 우리가 돈을 써서라도 이게 수직 계열화가 사업에 되게 중요해요. 현금을 쓰더라도 맞아요. 그게 설명이 되는데 저도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이미 어쨌든 약간 불편하지만 지배력이 있는데 요 지배력이 이미 있는 상태를 그냥 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한다는 이유로 몇 조를 쓰는 게 과연 맞느냐.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지. 유상증자 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하면 설명할 거 많지. 지금처럼.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약간 고민이. 그러니까 나도 유상증자는 지금 하고 네. 상법 개정은 될 거 아닙니까? 네. 됐나? 이미 됐죠. 아니 뭐 됐죠. 근데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아, 상법 그래. 개정 통과가 됐지만 시행이 안 됐죠. 그런 거. 아직 그럼- 거부권 행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러네. 아, 아직. 그래. 하여튼 뭐 시행되고 나서 네. 이 거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유상증자는 이미 했잖아. 네. 근데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 거래를 한다고 개정 상법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거는 뭐 한번 변호사님한테 근데 한번 물어봐야 예를 될 들면 것 유상증자를 같습니다. 할 때는 예. 예를 들면 그 유상증자 목적에 이 자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예, 시설 자금, 그렇지. 그다음에 예, 탑업인 예. 주식 취득.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룹사가 가지고 있는 자녀 지분 취득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유상증자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쓰지 않았는데 그 돈을 쓰기도 뭐 할 테고. 1.7조는 지금 회사에 있으니까 1.3조. 유상증자로 얼마 하죠? 이번에 3조. 3조. 3.6조. 3조는 다른 거에 쓰고 나중에 저거 계열사 지분 살 때는 지금처럼 이미 회사에 있는 돈 쓰면 야 너 유상증자 할 때 왜 그 얘기를 시비 걸릴 일이 없죠. 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당연하죠. 합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굉장히 석연찮게 일이 진행이 그래, 됐다. 석연찮게.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걸로 하여튼 그 지배 구조. 그러니까 그 아들로 하여튼 김승현 회장이 아들한테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승계는 뭔가 좀 더 뭘까?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말고도 네. 뭔가 좀 더 좋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계가 한 발 더 승계가 좀 더 이루어졌네.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아닌데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뭐 어쨌든 이 기사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승계의 핵심이긴 합니다만 예. 주한화,
주 한화의 그 지배력이 이 정도 돼요. 김승현 회장이 22.65%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3남이 각각에서 9.19% 직접 들고 있는 지분이 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원래 에너지가 들고 있던 주 한화의 지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9.7%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지난해에 뭐 한 차례 공개 매수하고 또 한 차례 그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던 주 하나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예. 그 지분율이 22.15%까지 올라갑니다. 아들이 100%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2대 주주가 됐다. 주식회사 한화에. 그렇죠. 2대 주주가 됐고 이제 직접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하면 김승훈 회장보다 지배력은 더 많네? 높아요. 아. 한 31% 정도가 되는데 예. 어쨌든 지난해에 갑자기 지배력을 높인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뭐 4,800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어쨌든 에너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거의 한 그 40%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가 지금 한 20년간 해왔던 어떤 그 승계 구도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 그러네. 아니냐 그러네. 이런 해석들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요거 판 돈이 에너지한테 들어가면 에너지가 그 돈으로 뭘 할 거다. 주 하나를 그렇겠죠. 더 살 수 있다. 아. 그 돈으로. 이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승계를 마무리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승계 자복을 마무리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죠. 삼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배력을 높이려면 그 돈이 수수는 필요하다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유상증자 이상하다니까. 먼저 하고 네. 그랬으면 올해 여름쯤에 차라리. 했어도 똑같다. 그리고 급한 거 있으면 지금 1조 원 있는 걸로 쓰면 되니까. 원래 계획에서 뭔가 스텝이 꼬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서 누가 어쨌든 봐도 이상한데. 오늘 주총이 있었습니다. 일반 주주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미 1.3조라고 하는 현금이 있었으면 그 예. 돈을 일단 필요한 일들 처리를 하고 그러게. 그다음에 어.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 많이 버니까 그걸로 뭐 필요한 거 지분을 쓰고 사든지 뭐든지 그런 다음에 했었어야지. 더 필요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차입금도 빚도 내고 이렇게 예. 해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차입을 맞습니다. 해라. 어. 뭐 충분한데 왜 굳이 증자를 하냐. 여튼 이번 주총 오늘 있었던 주총에서 하나에서 한 설명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죠.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올라가면 되면 본인들이 수주를 할 때나 해외에서 합작법인 만들 때 아. 조금 뭐랄까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수주 산업에서는 사실 선수금 수주를 했기 때문에 선수금이 부채로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한 281%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예. 한 42%가 선수금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진짜 부채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수주를 하러 밖에 나가거나 혹은 뭐 합작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기업이나 발주처도 다 선수일 텐데 요 부채는 너무 부채율이 선수금 때문에 너무 높아졌네. 그럼 우리는 이거 못해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 약간 이상한 게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3.6조 유상증자 발표한 게 그래서 막 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유상증자 한다고 이제 다들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금감원이 왜 그걸 적극 지원해줘요? 나 그게 제일 이상한데. 저도- 오늘 것 중에 제일 이상한 게 그건데 왜 금감원이 뭐라고 발표했어요? 그 유상증자를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면서요? 바로 직후에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뭘 지원해요? 그 대체? 발표한 그 공시한 그날 네, 지원하겠다고? 맞습니다. 뭘 지원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쓴 거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말도 돼 있는데 거기에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뭘 지원? 아니야. 왜 그래 왜?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원은 원래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마음이 있더라도 사실 왜 오늘 그래? 이런 기사가 왜 나왔어요. 그래 왜 그래 대체? 오늘 이런 기사가 진짜 나왔는데 이상하다. 사실 뭐 어쨌든 지배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 추정이긴 합니다만 두산도 그랬고 김남희 기자 그다음에- 날카로운 기자인데 걸렸네죠. 만약에 진짜 정말 승계 구도를 위해서 사들인 거라고 하면 하나도 비슷한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두산은 노하고 하나는 오케이 하는 게 금감원의 왜 기준이 그랬냐, 도대체 대체? 뭐냐. 그래서 왜 그런 많은 거야? 사람들도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도 왜 저렇게 이상한 순서로 유상증자까지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금감원도 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금감원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보도자를 저기 내놓은 거예요? 왜? 굳이 뭐 왜? 예정이 없던 그러니까 사실 뭐 왜?
금감원의 속내를 뭐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궁금하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사실 저도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예. 하나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 뭐 짚히는 게라도 있으면 야 이런 걸로 그런 거 아니냐 니들 뭐라고 할 텐데. 네. 꼭 지원하는 보도자를 내는 게 나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데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했다고 뭘 지원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감독 당국이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 들여다 보더라도 조용히 들여다 보면 되는 거고 철저하게. 아니면 지난번에 두산 건 때도 철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바람에 두산이 못했잖아요. 네. 계속 새로 들고 와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가치 판단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런 거 아니까 워딩을 우리가 너무 과격한 워딩을 쓰지 말고 누가 물어봤나?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표현이 열심히 들여다보겠다는 워딩 아닐까 설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굳이 예정이 없던 보도자를 뿌려가면서까지 이복현 원장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불확실 속에서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아이 아니 그럼 매번 모든 유상증자에는 다 해줬어야 될 거냐? 왜 하나만 왜 하나만 예뻐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 아니 그 예뻐하는 게 아니라 한화 입장에서도 저렇게 금감원이 저렇게 나오면 좀 이상한데? 괜히 의심만 더 받아. 지금 한화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금감원 이런 반응이 이런 그 보도 자료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금감원이 이렇게 보도 자료 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나도 봤습니다. 이 바닥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처음인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대체? 그 취지 이해가 가. 하여튼 이 건은 몇 개 이해가 안 가는 건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이상하긴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지만 이게 뭐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같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추측 가는 게 나는 뭐 그래서 무슨 기사만 대충 봐서 무슨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길래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게 뭐 계열사가 갖고 있었던 거 산 거니까. 상장 회사를 현주가에 넘겨받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왜 그런지를 알려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화에너지가 뭘 움직일 거다 돈을 그런 뭐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왜 주 하나를 사야죠 뭐. 주 하나를 사야 승계구가 그래서 완성되겠지. 여튼 오비락 같은 거긴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주 한화에너지가 주 하나의 지분율을 9.27%에서 22%까지 빠르게 올렸다. 예. 샀어요? 그 주 하나도 상장 회사인데. 샀습니다. 어. 공개 매수. 공개 매수해서. 공개 매수로.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공개 매수랑 그 고려안이 가지고 만약 있던 그 주식 돈으로 시간의 매매. 지금도 이미 주식회사 하나가 이제 어쨌든 정점에 있는 회사인데 네. 하나의 지배 구조에 그거를 김승현 회장이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삼형제가 갖고 있는 지분과 그 삼형제가 100%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의 지분이 김승현 회장보다 지금도 벌써 많다는 거잖아요. 네, 31%. 그럼 이미 승계가 거의 끝나버린 거네요. 이미.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배력을 확보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형제한테 좀 갈라줘야 뭐 돼서. 갈라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거를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 게 한화에너지랑 주 하나랑 합병을 할 것이다. 그럼 많은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분력 확보가 굉장히 쉽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을 늘리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튼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이 시나리오는 하나에서는 절대 아니다, 100%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그걸 어떤 빨리 방식으로든 하기에는 여튼 승계의 마침표는 필요하거든요. 마침표는 필요하다. 당연히 그거는 꾸준히 해올 텐데. 야, 근데 하나도 돈을 그러니까 예를 상속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거의 승계가 끝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2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200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상속세 하나도 안 내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와. 내기는 낼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돈을 보통은 그러니까 상속세를 안 내는 재벌은 없고 내는데 그 재원을 계열사에서 뜯지 보통. 뭐 어떻게 될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세 내기 이재용 안 되겠지. 회장도 상속세 많이 냅니다. 내기 안 냈겠지. 다만 이제 그거를 뭘 팔아서 내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번 돈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계열사가 이런 시나리오도 돈이지. 가능한데 지금 김승현 회장이 주 하나의 주식 22.2% 정도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거를 그냥 하나에너지에 현물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본인 하나에너지의 주주로 올라서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에너지가 주 하나를 뭐 50% 넘게 지배를 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이 구도를 보니까 분명히 한화에너지가
한화랑 무슨 뭔가 교환이든 합병이든 지분을 사고 팔든 뭐가 그게 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당연히. 있긴 있을 것 당연히 같아요. 아버지 지분은 한화가 가지고 있고 아들들은 한화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으니 네. 상식적으로 이 한화 에너지가 한화를 어떻게든지 뭐 사든 합병하든 뭐 하겠죠. 그런데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할 이유가 뭐길래 유상증자 한두 달 전에 그 일을 해서 이 난리를 만드냐. 이 난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그래. 궁금하다는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화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싸서 쌀 때 사야 되니까 아. 올해 그런가 많이 올랐어요. 싶었더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비싸요 지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해. 최근 5년 사이에 이렇게 비쌌을 때가 없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지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굳이 급한 이유가 없다면. 그러니 아무런 조각이 안 맞죠. 근데 여튼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에서 이제 IPO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뭔가 한 발씩 나아가고 있기는 해요. 뭔가 어떤 모양을 그건 향하는지는 알 수는 그렇지.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 일단 한화에서는 승계 구조와 관련돼서는 밝히고 있는 시나리오는 없는 모양이네요 아직은. 네. 시나리오는 뭐 뻔한데.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여튼 그랬을까? 하여튼 이번에는 논란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림상 논란은 있긴 있겠네. 깔끔하네. 이해가 쏙 되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확실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은요. 어.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 몇 달 전에 지분 1조 몇천억으로 지분 산 것까지 파헤쳐서 막 같이 시비거리 될 건지는 예상 못했다. 몰랐던 것 같아. 예상 못했다. 그게 1번. 예전에는 우리 그냥 이런 거 대충 넘어갔으니까. 그 두산은 뭐라 그랬어? 두산 왜 뭐라고 했냐고요? 두산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두산도 이렇게 될지 몰랐을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두산도. 근데 이건 두산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 이전에는요. 네. 이거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맞아요. 우리 인적 분할을 뭐 자사주의 마법 이러면서 지금은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으로 생각하고 법으로도 막고 이제는 안 하잖아요. 한 옛날- 10년 전에 맨날 하는 LG, GS, LS, SK 그거 하고 나면 전 언론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꿨다. 합리적인 지배 구조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 뭐 시대가 변한 건지 시대가 모르겠습니다. 변하는 거를 이제 생각 못 하고 네. 원스텝 했다가 당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도 있죠. 아니면 유상증자 그 지분 매입을 먼저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야 할 만한 어떤 사안이 그래. 생겨버렸을 수도 있고. 뭔가 질문이 좀 났는데 요건 좀 하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 좀 설명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우린 뭐 열린 마음이다 우리는. 안 나올라나? 우리 봐요. 이게 지금 진짜 이 한화의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언더스탠딩의 이 분위기처럼 편파적이지 않고 뉴트럴하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뉴트럴하다는 건 사실은 친한화라는 뜻이야. 솔직히 솔직히. 그러니까 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래. 궁금하지 않냐 우리? 나와라 좀.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화 관계자분들은 하여튼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상훈 기자님, 하여튼 뜨거운 이슈인데 뜨거운 이슈를 어떤 건지 잘 정리해 주시고 예, 잘 배웠습니다. 답은 결국 못 찾았는데. 답은 모르지 뭐. 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감원이 왜 그랬는지가 조금 더 궁금하긴 해. 제일 이상해. 진짜 궁금해. 아마 연결고리 있을 것 같기도 해. 예, 김상훈 기자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